대통령들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군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군인들이 홀대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원사 있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30년 이상 한 하늘같이 높은 그 원사가 공무원 계급으로는 8급입니다. 8급.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부활시키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네, 저는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특전사령관 할 때 부대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병사들이 괜한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젊은 장교 때, 중위 대위 때 이렇게 보면 한국군 장군은 자기 이렇게 부하들이 있으면 목에 힘주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미군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드시 아침 먹었냐, 고향이 어디냐,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친근감 있게 하는 게 저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용사들을 볼 때 정말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현역으로 있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그러한 의전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저는 아주 딱질색이었고 제 자신도 윗사람한테 너무 그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물론 좀 건방지다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잘 싸우는 게 군인이지, 그 의자 빼주고 점심 메뉴 잘하고 브리핑 슬라이드 잘 만들고 이거는 본질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한 번도 칭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의전에 치우친 거를 고마워는 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장군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3 정도도 받고 또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한데, 대통령들이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국군의 최고 직위에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그러한 그 국군 통수권자들의 마음 자세 때문에 군인들이 홀대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의식이 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쳐져야 된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그렇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무게가 덜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했다기보다는 저보다 더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진급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뭐 100% 동감을 합니다. 근데 돈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국민들이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용사들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군 간부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 간부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군대가 유지가 됩니까? 우리 간부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권위가 완전히 지금 추락이 됐습니다.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면 병사들 눈치를 봐야 된다.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권위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두 번째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10명이 필요하면 잘해야 6명, 7명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은 일단 팀 단위 훈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를 쓸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못 쓴다. 2시간씩 잘라야 되고 2시간 근무할 때는 같은 사람이 근무를 하면 안 되고 계급도 2등병끼리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한 자리를 누가 채우냐면 하사나 중사, 어떤 때는 장교가 들어가서 보초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취사장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근데 2,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넘는 취사장 중에서 그 몇 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대대장들이 전부 다 취사장 가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대장이 취사장에 가 있으면 일단 사격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 못하고. 이런 짜증나는 일들. 거기다가 비슷한 공무원들하고의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직종의 공무원은 당직을 쓰면은 10만 원, 15만 원을 받는데 군인은 10,000원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원사 있지 않습니까? 원사라는 계급이 그 원자가 하늘 원자예요. 하늘같이 높은
그 원사가 공무원 계급으로는 몇 급이냐면 8급입니다. 8급. 아니 세상에 군생활을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8급으로 돼 있는 이 제도를 부사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예 이런 거를 없애버리든가. 제가 보기에는 원사 정도 됐으면 최소한 5급 정도는 돼야, 굳이 그렇게 만든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쌓여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군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옛날 같으면 똑바로 해 라고 하든가, 아니면 영창 5일씩 때리면 그만이에요. 사실 영창이라는 거는 기록에도 안 남고 하기 때문에 복무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군대 내에 고소고발이 많대요. 쌍방 폭행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병끼리. 군사경찰, 헌병대가 그런 거를 조사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단순 폭행, 사건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군사경찰도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군사법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사망사고, 성추행사고 이런 것들이 민간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로 돼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 경찰이 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제도를 개혁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해병대 사건도 군사법제도를 바꿔나가면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입니다. 이게 지금 열병처럼 확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안정을 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조금의 그 버퍼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좀 굉장히 그 저점에 와 있지만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빨리 올라가야지 가만히 놔둬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걸 치료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 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조립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대를 통폐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이기자 부대 사단장을 했는데 이기자 부대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저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급을 여단으로 줄이면 약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살린다는 거는 그 부대의 전통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니면 사단에 여단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아주 줄이든지, 아니면 2개를 줄이더라도 병력이 50% 있는 것보다는 100% 있는 여단들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두 번째는 과학화된 장비를 비롯해서 훈련 기구들,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각종 특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BTS가 군대를 갔지 않습니까? 아주 저는 당연하지만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축구한다고 군대 빼주고 피아노 잘 친다고 군대 빼주는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시 합격했다고 그래가지고 군대 들어와서 법무장교 하는데, 그 법무장교가 무슨 군인이에요? 100km 행군을 한번 합니까? 50km 행군을 한번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다 없애서 사시를 합격하더라도 소총수로 1년 근무하고 그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도 큰 로펌하고 계약을 해서 큰 사건은 거기서 다 해결을 해야 오히려 더 낫지. 하여간 요만큼의 특별한 것도 없어야 되고, 오히려 장차관 아들들은 최전방으로 가는 게 당연시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부활시키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고맙게 생각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빨리 형성이 돼야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가 됐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4명의 대학생하고 저보고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3명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문해주는 내내 요 3명을 갖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골탕을 먹였는데, 그 한 사람한테 제가 이 3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 남자가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아유 좋겠네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동안 군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 처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바꿔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ROTC를 지원하고 3사관학교 6사를 지원하고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 또 현역으로 가는 병사들 보면 사회에서부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성들 중에서
그거를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본인들이 군대 갔다 오세요. 공평한 걸 원하면 자기네들도 군대를 가야죠. 이스라엘이 여성 징병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결혼하거나 임신한 여자는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우리도 적용을 하면 병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이 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운병, 각종 운전병 같은 것들, 통신병 이런 거 다 여성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성들 중에서도 나도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부사관이 되거나 장교가 되는 건데 부사관이 되려면 5대1, 장교가 되려면 10대1이거든요. 그런데 병으로 간다 그러면 체력만 되면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문호를 개방해주고 건장한 남자들은 소총수가 되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